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생생한 소식들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43% 올랐고 S&P 500 지수 0.8% 올랐고 나스닥 0.5% 올랐어요. 하지만 장중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소식들도 몇 가지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목요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신규 이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왔고 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 다른 개별적인 이렇게 항목만 담은 부양책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중에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또 후반으로 가면서는 상승폭이 다시 조금 커지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 소식들 제가 모두 외신 기사로 가져와 봤는데요.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요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고용 관련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먼저 살펴보시면 Jobless claims were worse than expected amid slowdown in hiring. 이제 고용이 줄어들면서 청구 건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다. 이런 제목이고요. 일단 숫자를 살펴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84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문가들은 82만 5천 건을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높으면 더 안 좋은 거죠. 실업자가 높은 거니까. 어쨌든 지난주 직전주 84만 9천 건보다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80만 건 위로 부진한 숫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회복이 나오나 싶더니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나마 그래도 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2주 연속 이 실업 신규 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은 이 continuing claim이라고 하거든요. 연속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 넘게 떨어져서 이제 1,098만 건을 기록했다는 거 보시면 이제 연속 실업 수당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하향 트렌드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판테온 마크로 이코노믹스의 이안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따르면 물론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하지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실질적인 고용 시장의 이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 그리고 이 하향 트렌드가 멈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제가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도 요 고용지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사를 봤는데 엘리자 포사이드라는 전략가는 지금 경제 회복이 6개월에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아직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님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경제가 차라리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아져서 나쁜 소식이 호재가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증시의 최대 관심사가 부양책이잖아요. 근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 다음 기사로 설명을 해드리면 Pelosi says no standalone aid for airlines without bigger stimulus bill.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 방송을 보시면 조금 이제 더 작은 규모, 그래서 현금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항공사 돕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근데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안 된다. 스탠더론 에이드 하나만 이렇게 담겨 있는 건 안 된다. 더 큰 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이제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이틀 후에 나는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사만 돕는 그런 작은 스탠더론 빌은 안 되고 더 큰 포괄적인 코로나 부양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난 3월에 이제 그 케어스 액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10월 1일까지는 해고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0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계속 해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포괄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좀 증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는데 다시 후반으로 가면서 그래도 이 상승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이 소식 나온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결국 다시 다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마켓워치에서 어떤 기사를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외신들은 다 부양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른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마켓워치 기사에서 Stocks are rallying because fears of a contested election are fading. 여기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것은 이제 그 경쟁이 심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대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쭉쭉 살펴보시면 이제 월가 전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 증시가 오르는 것은 이 재정 부양책 협상의 업앤다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선 결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라보뱅크 전략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후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누르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애매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큰 차이로 이제 대선 결과가 결정이 나면 더 승복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부양책 통과나 이런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증시가 오르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판단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그 부통령 후보들의 대선 토론을 봤거든요. 정말 재밌었고요. 이제 진짜 미국의 그런 토론다운 토론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외신들에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뭐 충분하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첫 여성 부통령 후보로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시면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마음을 정말 훔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일단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중국의 치어리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과감한 경제 이런 정책과 외교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면서 좋은 그런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카멀라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엄청나게 날카로운 그런 공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냈고요. 그리고 1월에 모든 걸 알았으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숨겼다, 미국인들은 진실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잘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발언할 때 이제 머리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웃긴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신들은 팽팽했던 토론이었지만 중도층 마음을 옮기기에는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어제 토론으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해리스 상원 의원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제 대마초를 이제 범죄화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겠다, 그러니까 합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대마초 관련 종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저는 대마초 관련 종목들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아프리아 10.31%, 오로라 캐나비 10.63%, 캐노피그로스 13.56%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제 뭐 대마초 그리고 낙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토론이 두 차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나는 대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확실하게 나은 거 아니면 대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발표가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이면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토론이 진행될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근데 저번 토론이 너무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또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기는 해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소식 전해드리면 레제로는 주가 1.38% 올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고요. IBM 5.98% 올랐는데요. 이제 뭐 2021년 말까지 IT 인프라 부분 분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고요. 도미노 피자 6.99% 하락했는데요.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를 마무리하는 전문가 발언,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아주 간단한 발언인데요. 나티식스 인베스트먼트의 엣지 드웩 이사가 It's still all about stimulus at this point. 아직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부양책에 달려있다.
그리고 we're seeing markets move on optimism that some kind of package is going to get done. 지금 어떤 종류의 부양책이라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부양책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뉴욕 증시,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